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바준 금융감독원 국장은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뒤에 계속 뇌물을 받다가 구속됐어요. 문재인 씨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은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받는데 70억 받았어요. 70억.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수사를 검찰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이런 선거 게임이 성립이 안 돼요. 또 뭐냐. 12월 5일날 우리 부산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NLL 대화로 공개하라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예비역 대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 나와가지고 읽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김진호 대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ROTC 출신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안에서 서열이 1번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동원의 이적 반역 행위를 고발한다고 했어요.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임동원이가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어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차 영청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합참부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적의 군함 한 4, 5척을 때려가지고 한 수십 명이 그때 죽었어요. 이겼습니다. 6.25 이후에 가장 큰 승리라고 해요. 그 뒤에 만났더니 김진호 대장은 격려를 해줄 줄 알았더니 임동원이가 화를 내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여기 하나고 두 번째는 98년 여름에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정이 내려오다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 안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잠수정을 끌고 가니까 그 안에서 9명이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자폭했습니다. 그 사건 나니까 끌고 오기 직전이겠죠. 임동원이가 합참부장한테 이거 혹시 훈련하다가 잘못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적당히 할 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건이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훈련 중인데 잘못해서 내려간 걸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항의를 하세요. 세 번째가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책회의, 고위정책회의를 하면은 임동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북한이 이 전쟁 능력을, 전력을 계속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성격을 바꾼다. 위상을 바꾼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무서운 주한미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 정도로 바꾸자. 그러면 북한이 전력 증강을 안 할 것이다. 참 희한한 논리죠. 희한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형사가 형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도록 만들려면은 우리 문 열고 담벼락도 좀 낮추고 해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으면은 아마 도둑질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적행위고 반역행위인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이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즉 2000년 6월 15일 날 6.15선언 합의, 그 말고 뒤에 막후 합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임동원이가 자기 회원으로 썼어요.
이 주한미군은 안 되지만은 이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군대로 바뀌면은 통일 이후까지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이가 이야기하고 김대중이가 맞다 해가지고 그걸 합의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떠돌아다니는 이 역적 모의보다도 아마 더 큰 역적 모의예요. 다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가능성은 적지만은 된다면은 그걸 들고 나올 겁니다. 김대중하고 합의한 거, 그리고 노무현이가 합의한 거, 이거 우리 실천하자. 이게 바로 6.15 선언이고 14선언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한미동맹 해체하는 거죠. 주한미군 빼버리는 거지. 미국이 왜 남북 간 사이에 싸우는데 그 주한미군, 평화유지군을 갖다 놓습니까? 골치 아프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남북 간에 무슨 균형자 역할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전호 씨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임동원의 이 말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다. 철수 주장을 둘러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종합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안보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합참무장과 국정원장이에요. 전 합참무장이 전 국정원장을 향해서 당신은 이적분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3개를 딱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 미국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로 밝혀진 대통령이 물러나든지 아마 한 1년 동안 시끄럽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연설은 우리 언론에 의해서 일단으로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단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줄도. 전 합참의장이 전 국정원장을 한 10,000여 명 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적 반역 행위자로 고발했어요. 그게 일단으로도 보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백조의 암흑이에요. 백조의 암흑. 백조는 뭐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밝죠. 그러나 한 구석에는 암흑이 있어요. 암흑이. 그 암흑 속에서 좌익들이 자라나고 종북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조의 암흑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가지고 햇볕을 비춰가지고 진실의 햇볕을 비춰가지고 이 거짓 선동 반역이 다 폭로가 되고 해가지고 제거하도록 만드는 이런 선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씨가 좌편향 언론이라는 맞바람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